뇌체질 평가는 이제 약물 치료하는 근거가 되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럼 무슨 근거로 약물 치료를 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약물 치료를 꼭 해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검사를 하시면 이거를 근거로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공급해주는 약물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연구에서 실험을 했었는데요. 젊은 부부에게서 젊은 그 부인이죠. 여자에게 아이를 보게 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분하고 남편, 이제 신혼부부인 이때 남편이죠. 남편을 보게 할 때 하는 부분하고 활성되는 영역이 똑같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모성애하고 그 사랑, 로맨스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창 연애하고 있는 연인들에게서 일단 뭐 피해실험자가 저라면 저한테 이제 물리적 충격을 가하고 아프잖아요. 전기 충격을 가하고 아픈 상태에서 이렇게 측정을 했더니 이제 피지컬리하게 이제 실제로 신체적으로 페인을 느끼는 고통을 느끼는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정서적으로 이제 고통을 느끼는 부분이 활성화됐습니다. 똑같이 이제 남자친구한테 전기 충격을 가하는 거를 보게 했더니 이 여자가 똑같이 자기가 페인을 느낄 때,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결국은 이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하다는 거죠.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을 느낄 만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를 측정하면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니켄슨이라는 이 신경 심리학자인데요. 뇌가 없으면 마음도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뇌 또한 마음을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뇌가 없으면 사랑도 없다. 이제는 사랑하냐 마냐 확인할 필요도 없이 펑션al MRI 찍으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더 행동을 또 조절하느냐, 뇌가 온몸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이 온몸에 분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자를 봤을 때 도망갑니다. 사자를 봤을 때 가슴이 뛰고 식은땀이 나고 겁이 나서 이제 긴장되고 위축되면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뇌가 모두 관장을 하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뇌하고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결코 떨어져 생각할 수가 없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볼 것은 4가지의 대표적인 화학 물질이 우리의 뇌를 조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호경 원장이 좋아하시는 약자로 도아가세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도아가세여서 도파민, 아세틸콜린, 가바, 세로토닌 그 4가지 물질이 우리의 희노애락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도파민 다들 아시다시피 쾌감을 하고 우리 동기부여, 의욕을 증진시킵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은 수를 중요하고 가바는 불안을 조절하고 세로토닌은 식욕, 수면, 평상심을 유지한다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예를 들어봤습니다. 각 사람마다 그 선천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뇌화학 물질,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타고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도파민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오늘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에너지가 있고 굉장히 불도저 막 밀고 나갑니다. 추진력이 있고 의욕적이고 경쟁적이고 사람들을 막 고취시킵니다. 지적 욕심이 많고 대신 감정적인 건 잘 이해를 못하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얀거탑의 장준혁 같은 인물이 제가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인데요. 장준혁 같은 인물이 이런 도파민 소진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세틸콜린은 이제 창조적인 사람인데요. 굉장히 사랑할 때 로맨틱합니다. 그래서 감각적이고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서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대화를 잘해서 이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상담가에게서 아세틸콜린 유형이 많이 발견이 되고요. 저는 이제 이건 많이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빵 김탁구에서 김탁구가 요리사인데 빵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즐겁고 유연하고 사람들하고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빵 만드는 거 다
도와줍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열정을 공유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세 번째는 가바 유형인데요. 이분들은 이제 굉장히 안정감과 신뢰를 주죠. 이 사람은 내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스케줄 따라 착착착착 진행되는 것 속에서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 조직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이 가장 사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우리나라의 50%로 다행히 많은 인구가 가바 유형이어서 나라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보시면 저희가 시크릿 가든에서 저는 길라임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가바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빈이 굉장히 이게 최선입니까? 외우스께서 충동적이고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강요를 하는데 길라임이라는 인물은 여기에서 무술 감독 아래 스턴트 우먼이죠. 거기에서 분명히 자기가 더 성취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중시하고 그 안에서 자기의 의무와 성실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 현빈이 굉장히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옆에서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서 결국 병원에서 애도 낳죠. 그리고 세로토닌 유형인데요. 요즘에 이제 다시 예능계에 나와서 빛을 보고 있는 김희성 같은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노는 것을 좋아하고 목표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서 일합니다. 파티를 좋아하고 순간순간을 즐기는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대표적인 물질이 뭔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선천적으로 많은 물질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금방 평화가 깨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세로토닌, 예를 들면 세로토닌 유형이 떨어졌으면 갑자기 우울해지고요. 도파민, 굉장히 의욕적인 사람이 느려집니다. 느려지고, 무욕, 활기가 떨어지고요. 아세틸콜린, 갑자기 주의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본인의 지배적인 물질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사실 증상을 금방 느끼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체질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뇌체질 검사 결과인데요.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바 체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유지되고 있을 때 이 사람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이 사람이 그 다음 행동이 뭘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예측 가능한 사람이죠. 근데 이분은 증상이 뭐냐면 가바가 지금 본인 가바가 떨어져 있죠. 굉장히 이제 불안감이 증가가 되셨고 불안 증상은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되고 식은땀 전기 다 불안 증상인데 보통은 사람들이 소화가 안 되면 내과를 갑니다. 그 내과에서 소화제를 많이 먹고 2, 3년간 여기저기 건강하면 전전하면서 한약도 먹고 다 먹는데 소화가 계속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측정해보면 가바 체질이었고 가바가 떨어져 있어서 불안하고 불안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된 거였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화제가 아니라 안정제를 주면 낫습니다. 그래서 안정제를 주고 나면 굉장히 소화가 잘 돼서 왜 우리과약을 먹었는데 소화가 잘 되냐고 묻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불안정한 사람들에게서는 불안을 감소시켜주는 안정제가 가바를 증가시켜주거든요. 그걸 주게 되면 소화가 잘 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의 지배 물질뿐 아니라 도파민 심한 결핍, 그렇죠? 세로토닌 심한 결핍. 이렇게 같이 동반되게 되면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세로토닌이 심하게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박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떠오르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세로토닌 약도 써야 했고 도파민이 심하게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굉장히 액티비티가 높은 사람이고 이제 워킹우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일을 잘한다고 주변에서 인정받는 그런 여자였는데 도파민이 결핍되어 있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밖에도 나가지 않고 난 인생에서 이런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약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뇌 균형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시면 이제 마일드, 약한 결핍이 있고 중등도, 심한 결핍이 있습니다. 중등도 이상의 결핍이 됐을 때는 우리가 일단 내부에서 채울 수 있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약이나 호르몬으로 외부에서 일단은 채워줘야 됩니다. 일단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서 채워주는데 약이 가장 빠르고 강력한 수단이 되고요. 호르몬은 처방을 다음으로 효과적이지만 이게 처방한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고요. 마일드한 약한 병증일 때는 증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이나 영양제, 생활습관 개선으로 그 유형의 가바라면 가바, 세로토닌이면 세로토닌을 각각 올리는 음식물과 체질 개선
개선 방법, 운동 같은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병할 경우에는 그냥 이것만 하셔도 사실 심한 증상이 느끼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평가를 해서 이게 경증 상태인지 중증 상태인지를 평가를 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해야겠고요. 여기서 정기치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이제 정근 선생님 말씀하신 ECT라고 정기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병명을 일으키는 마취가 의사 필요하기 때문에 잘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TMS 같은 걸 하게 되면 정기적 균형 상태를 만들어주게 되면 뇌 화학 물질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너무 항진되어 있거나 너무 떨어진 상태를 안정 전이를 만들어주면 그의 정기적인 상태가 뇌 화학 물질, 곧 신경 전달 물질을 잘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TMS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